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오늘 국내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물가 상승 압력과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정책 기조가 나올지가 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국내에서는 지난주에 기준금리 한 차례 동결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내일부터는 일시 중단된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들까지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급등락하는 시장 그리고 종목들까지 알아볼 텐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와는 다르게 아시아 주요국들 오후장까지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상해 지수도 0.23%, 항생 지수도 1.42%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나마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 키워나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0.51% 강세 보여지고요. 2690포인트 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그래도 매도폭 축소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1,891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요. 기관이 2,54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5위 종목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MWC2022에서 갤럭시 북2 프로 시리즈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가스 공급 차질 우려의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은 이슈로 현재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현재 혼조세 보여집니다. 카카오가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장중에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독일 3대 전문지에서 테슬라, 벤츠, BMW를 제치고 상품성 1위를 차지를 했다라고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오후장 들어서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0.72%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88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수폭 확대해 나가지고 있네요. 현재 97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5위 종목 펄어비스가 홀로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지만 본업이 이끈 호실적이 아니다라는 아쉬운 평가 나와주고 있죠. 현재 0.12% 낙폭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그간의 잇단 악재를 극복하고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그간의 낙폭이 다소 과도했고 또 기업의 가치는 여전하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78% 강세 보여지고요. 37만 3,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2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CJ ENM과 첨보가 낙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현재 7% 가까운 상승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NFT 스테이킹 게임 미라지를 공개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우선주는 현대건설의 도시정비 사업의 수주액이 벌써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오르고 있고요. 우리넷은 삼성전자와 로봇 개발에 필요한 5G 모듈을 공동 개발했다는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수액 기대감에 오르고 있죠. 서정기전은 윤석열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단일화 결렬 소식에 안철수 관련주는 부진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변동이 없다라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폭
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면요. 화성산업 현재 간의 경영권 분쟁에 힘이 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녹십자는 FDA의 승인 지연 소식에 낙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히림 대성 관련주로 상승했던 종목인데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보성 파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60년간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9%대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코오롱 인더가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어닝 쇼크 기록을 했는데요. 올 상반기 비용 부담 증가와 또 수소차 부품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5%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5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간에 또 공략 업종과 종목까지 제안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의 오늘장 특징주 임상현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짚어봤는데 여러 가지 이슈와 또 특징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략했었던 종목 리뷰와 함께 이번 주 공략 종목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다소 안정적인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좀 있는데,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 부분들이 이제 충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요. 또 후속적으로 그 후속적인 여파가 이제 장기화 가능성,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종 군비 어떤 무상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 관련된 테마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전쟁의 리스크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그 후속 여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거래소와 이제 코스닥 양시양다 삼중바닥 형태를 보이면서 21선 돌파 길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잠시 현재 외국인 매매 포지션을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선물 3천억 계약 상승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 부분들은 해지용이 아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체로 들어오지 않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특징적인 이제 테마 부분들은 첫 번째로 원자력 관련된 그 테마입니다. 원자력 관련된 그 테마 부분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은 하나의 주력 기저전원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방점을 찍었죠. 그래서 초기 취임과 다른 어떤 그 방향성, 세계적으로 보면은 원전이 친환경적으로 분리되는 부분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책적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탄력적으로 바뀌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성 파워텍, 한신기계,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줬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이제 그 신냉전 시대로 약간 접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대한 그 대만의 무력 시위,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현재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북중로로 연결이 되는 그 신냉전 체제 그런 가능성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군으로는 우리기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슈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많이 좀 존재를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별하게 오늘 좀 새롭게 늑빛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이 이제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가정 상비약 이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엔데믹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분위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이제 신풍제약이 크게 올라줬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 JW 중에 제약, 그다음에 이제 경남제약까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관심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신풍제약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신풍제약 부분들은 그 현재 연달아 첫날 두 번째 날 크게 올랐었는데 지금 이제 공략보다는 현재 조정이 오면은 현재 공략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뭐 전체적인 그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1만 원짜리가 현재 정확하게 10분을 토막 2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고 임상 3상 부분들이 다시 한번 그 현재 순항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신풍제약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티플렉스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티플렉스 부분들은 히토류로 많이 알려주고 좀 있는 상황이 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티타늄 관련된 히토류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켈 합금 관련된 사업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 2차 전지의 니켈 가격의 또 상승들, 이런 그 모멘텀들 좀 있죠. 그래서, 현재 러시아 관련된 그런 어떤 제재 속에서, 이런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티플렉스가 한 번은 더 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저점에서 저점까지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이제 고점까지 연결한 추세선, 상단에서는 일시 이제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더라도 지금은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보시면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층상단에서 돌파 시점에서 일어나는 이제 상승 삭발 형태는 어떻게 보면은 2단 상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구르기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좀 되죠. 그래서 약간 가벼운 탄력성도 있기 때문에 테마는 아무래도 시총이 가벼워야지 이제 테마적인 요소가 제대로 그 현재 수급적으로 또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제 위메이드 부분들이죠.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현재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유믹스의 블록체인 부분들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해당이 되고 또 다양한 어떤 블록체인 어떤 기반의 게임에 대한 그 플랫폼 이런 부분까지 이제 사업적으로 추구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본업인 그 게임 쪽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 때문에 현재 고평가를 현재 실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걸 안고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뭐 전체적으로는 한 번 상승, 한 번 조정, 그리고 반등, 두 번 조정. 그리고 반등, 세 번째 조정했던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을 좀 찾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메이드도 한번 특징주 중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성 옵틱스 흐름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해성 옵틱스도 관련된 부분, 카메라 모드 관련된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뭐 사업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그 현재 메타버스 관련된 신사업 부분들도 같이 조인해서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상당 부분 고점에서 보시면은 1,290원, 1,300원이 정도 되죠. 1,300원에서 현재 하락을 거의 한 750원 정도까지 해준 상황이고요. 여기가 바닥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되는데 고점에서 보면은 고점 하락과 되돌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2단으로 좀 하락을 좀 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상승과 반전, 그 다음에 고점에서 5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 사파 형태가 나타나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최소한 61선까지는 좀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성 옵틱스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으로서 차트 우량주로서 이제 평가를 좀 받아야 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남 지역에 좀 해당이 됩니다.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 키트 관련된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남 지역은 네모나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류 열풍이 이제 불 때는 현재 이제 김소연이 선전했던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쪽에서 이제 가정상비약적으로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에 또 특효약이죠.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한 번은 조금 이제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의 바닥으로 쌍바닥을 한 번 더 찍었고, 그 다음에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부분도 해당이 되고, 최근에 20일, 61선이 이제 크로스되는 시점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주, 현재 관심주, 정식 관심주는 한국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통신기기, 자동차 전장, ICT 관련된 부분들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에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 간제 시스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AI 쪽으로도 좀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방면에 이제 포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또 NFT 또 사업들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 뽑아서 이제 말씀 드린 거고요. 고점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2,000원에서 지금 1,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죠. 고점 1,000원 이상까지 빠졌죠. 근데 최근에 또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박스권의 부분들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상승과 절반의 2분의 1, 그 다음에 21선 돌파 시에 오늘 이제 상승 삿발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전이 좀 이루어질 것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도 괜찮고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손절, 그다음에 플러스 10%는 입절 정도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차트 우량주 쪽으로 한국 테크놀로지 현재 점검을 해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한국테크놀로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위원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공략주와 함께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지난주부터 새롭게 마련된 코너입니다. 오늘의 핫한 테마, 오핫해 시간인데요. 시장에서 매일 뜨겁게 달아오르는 테마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자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임찬우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훈훈한 이런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핫해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테마 이야기 들어가 보기 전에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변동성이 계속 커진 상황입니다. 증시 지금은 오늘은 또 괜찮은 상황인데 사실 한치 앞을 모르겠다라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증시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현재 개인이 많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불안정한 장세에 의해서 팔자라는 게 지금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 시장에서 수익 가능하다. 지금은 세일하는 종목이 많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조금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가 0.5%로 조금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그래도 하단은 한번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이슈가 있어요.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핵폭탄까지 쓰겠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시장에서 조금 수급이 안 좋아지고 미국에서도 미국이랑 유럽에서 스위프트라고 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겠다. 이거가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장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와 있고 시장은 반등이 가능한 위치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가 제 의견이고요. 일단은 저점인 262포인트 정도가 좀 지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20포인트요? 네, 2620포인트요. 네.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37포인트 정도가 이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천천히 세일 종목 찾아가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우리 장은 쉬지만 외국장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금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지금의 테마주 위주로 제가 뽑아준 테마주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저점을 기록하면서 그 지지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내일 우리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체크하시면서 마감장 전략 세워보시고요.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핫한 테마, 오늘 어떤 테마들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한 테마, 원전 에너지, 그리고 LNG 해운, 로봇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좀 핫하게 움직이는 테마, 원전 에너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해운 로봇까지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과 에너지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지금 일단 항상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거냐면 네. 일단은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어가냐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결국은 화력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원전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시고 나서 계속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이슈가 좀 되었는데요. 결국은 그래도 비중은 되게 작다. 그래도 결국은 화력이랑 원자력이 계속 이슈가 될 건데 원자력을 계속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저도 이제 관심을 보다가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조금 눈에 보였고 같이 진입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원전은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계속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활발하게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마 원전에 대한 필요가 계속 누적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자, 그러면 조금 보시면 지금 국내 이제 전기 생산량에 대한 지금 표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국내는 42% 정도가 석탄, 즉 화력 발전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셔도 아직은 1차적인 화력 발전이 먼저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게 31% 원자력 발전인데요. 원자력이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내리면서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생산을 생산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급격히 줄어든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2018년도까지는 좀 줄었어요. 근데 다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전기를 생산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기를 만드는 부분부터 꼬이기다시피 하니까 안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점으로 만들었던 많은 원전 기술이 조금 쇠퇴했다라는 면이 조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찾아보면 자, 일단 에너지원 여기 보시면 19년도에 원자력이 14만 6천 기가와트를 이제 만들었는데 2020년도에는 16만으로 또 늘었습니다. 맨날 탈원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원전의 비중이 높아졌다. 라는 게 조금 이슈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그 신재생은 맨날 한다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했었지만 결국 0.2% 정도만 상승했다. 이 면을 봤을 때만 해도 원전이랑 화력 발전 그리고 원자력이 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차트를 조금 볼게요. 일단 네. 대장 종목인 보선 파워텍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보시면 일단은 강한 수급이 첫 번째 여기 앞에 들어와 있었어요. 2021년 3월, 4월, 6월에 7월부터 조금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신재생 에너지다, 원전은 좀 이제 안 된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전체적으로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마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이제 유엔에서 즉 EU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나왔었어요.
조금씩 나오면서 다시 원전을 좀 가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계속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원전 관련주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고 이슈로 오늘 강하게 시가부터 갭 상승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두산중공업이 좀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풍력,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원전에 대한 그 터빈이라고 해가지고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두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밀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주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 유상증자가 했었고, 유상증자 이후로도 지금 시장에서 조금 영향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시가가 물론 무거운 종목이긴 해요.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슈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중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찾아볼 게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에너토크도 지금 한동안 이슈가 조금 되었었습니다. 자, 에너토크도 지금 보시면 지금 10월 달 어느 정도 고점을 지금 돌파해주고 운봉을 조금 막고 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 동반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원전 이슈가 좀 남아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지를 받고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우진까지만 딱 볼게요. 원전은. 네. 우진이란 종목은 이것도 원전 이제 해체나 이런 쪽으로 원전 관련 기술주입니다. 기술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원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기도 하고 잘 이제 좋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트는 다 만들어져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11월부터 2월 달까지 어느 정도 매집이나 이런 차트는 만들어져 있고 갭 상승한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원전과 에너지 테마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성파워텍, 두산중공업도 좋게 보신다고 말씀해주셨고 우진까지 종목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알아봤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봐야겠죠? LNG 해운 테마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테마에 대해서는 또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이슈가 되면서 러시아의 지금 LNG, 그러니까 LPG를 유럽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LNG선에 조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와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조금 보시면 러시아가 유럽에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40%를 차지하는데 자, 그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제 어쨌든 유럽에서는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돌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스관을 이제 줄였다. 하나를 지금 잠궜죠. 잠그고 지금 이거는 근데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한테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지 않을까. 결국은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받는 게 싸니까 이거에 대한 이슈가 조금 돌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 우리나라 조선주가 조금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이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자, 현대 미포조선을 보면 이 종목도 조금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저는 이번 연도는 무조건 조선주가 갈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차트는 만들어져 있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무거운 종목이고 아직 조선 섹터가 전체적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해운에 관련된 종목 저희가 다 아는 종목 HMM 한번 좀 볼게요. 자, HMM 같으면 지금 HMM도 강하게 한번 상승했었습니다. 네.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조금 저는 28,000원 부분만 좀 지지만 된다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충분히 해운업에 이제 이슈가 좀 돌 것 같아요. 그것만 잘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종목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노션, 제가 매매 시간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상선보다는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 자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선박수도 있고 나쁘지 않은 영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G 해운 테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으로 대러 수출 수주 프로젝트가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해운 테마 말씀을 해주셨고 뭐 HMM이나 흥하해운 그다음에 페노션 같은 종목들 아마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호재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로봇 테마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 로봇 테마가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로봇 테마는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에서 3년 동안 이제 240조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제 얼마나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오늘 조금 이슈가 되는 걸 조금 PPT로 준비했는데요. MWC라고 있습니다. MWC라는 게 뭐냐? 조금 보면 일단 모바일에 관련된 전 세계적인 엑스포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랑 우리 국내 기업인 여러 기업들이 참석했지만 KT, U+, LG가 조금 많이 참석을 하면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로봇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조금 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로봇 테마주로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결국은 교육주였던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움직였었습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겠지만 대장주를 먼저 잡는 게 가장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테마의 대장이 먼저 움직여야 그 후발주자들이 움직이거든요.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 자체도 개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원전 테마가 너무 강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좀 되었다고 보고요. 일단은 전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모레 개장할 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한 10,000원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제가 호가 이렇게 보면서 계속 추천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로봇 테마가 만약에 삼성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뭘 한다 했을 때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KT가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AI 이슈가 조금 돌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주시면 충분히 애플카 같이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테마까지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살펴봤는데요. 오늘 임찬우 위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5화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미 유튜브 채팅창에는 또 임찬우 위원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 응원의 메시지 전화로 와주셨고요. 또 보상 파워텍으로 수익을 봤다라고 증언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의 핫한 테마 또 위원님과 함께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제 마감까지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과연 오늘 시장 마감, 내일 또 휴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항상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결국 현금을 갖고 있으셔야 좋은 종목도 싸게 사시는 거고 싸게 산 다음에 비싸게 파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간 종목 조회 중에서 지금 강하게 좀 올라왔던 종목을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일단 STX 엔진이 조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TX 엔진이나 이런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자. 조선주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엔진이 만들어져야 배도 운행이 되기 때문에 엔진 관련주들을 조금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로는 HST 엔진이라고 있어요. HST 엔진도 충분히 좋은 회사고 차트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STX 엔진과 HDS 엔진 이렇게 두 종목을 또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임찬우 위원님 또 첫 방송이신데 마지막에 좀 긴장 풀리신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도와주고 계시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점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또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략까지 챙겨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은 뭐 생각보다는 많이 강하게 아침부터 못 움직여줘서 많은 분들이 뭐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선물이 아침서부터 굉장히 약세를 보여줘서 유럽 선물도 마찬가지고 장중에 계속 2%대 넘게 2.7%까지도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아나운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 자체가 계속 불안하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뭐 그 외에 뭐 변동 상황에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서 강하게 일단 접근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 아침서부터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자, 한번 해외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보면은 유럽 시장, 일단 유럽 시장도 지난주 목요일 대비 금요일 날에 3.69%를 강하게 좀 반등을 주면서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하게 3%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강하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 날에서 모두 다 강할 걸로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그 다음에 다우존스도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5일선 회복을 이뤘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도 아침서부터 갭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주말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나와줬는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러시아 쪽에서 뭐 핵무기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그래서 제지를 하니 어쩌니 이런 이제 기사들이 주고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뉴스 안에서는 그 위협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핵 공격을 할 거였으면 얘기 안 하고 그냥 핵을 쐈겠죠. 근데 그런 비슷한 위협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오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키면서 나스닥 선물과 그 다음에 다우 선물, 그 다음에 유럽 선물이 아침에 굉장히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장이 조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무뎌지기 좀 마련이고요. 뭐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위협하는 뭔가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한 뭐 카드로 내민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흔들려는 걸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낙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오후장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그래도 오늘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은 제일 아니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뭐 결론만 얘기해드리면은 저는 아침에서 이미 장 시작하기 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을 했었고요.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오후장에서는 더 급락하거나 빠지기보다는 반등을 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일 3.1절 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얘기에 일단 이슈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또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서부터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침에 개파락으로 떨어졌을 때서는 저는 매수의 기회로 봤던 거였고요. 지금도 주식을 던지는 자리가 아니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종가인데 3시 28분 상황인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더라도 요 모양은 매수의 양봉인 거지 매도의 양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금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보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일단 2,800, 1차 목표치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주식을 노려야 돼요. 지금 뭐 손절하고 도망갈 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전쟁 이슈를 맞으면서 흔들렸던 시장을 견뎌 왔습니다. 당장 그게 뭐 호재라고 얘기는 그렇지만 일단 나온 악재이고 그 악재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뭐 협상이라든지 뭔가 좋은 얘기들이 살살살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지금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기에 많이 반등을 준 거고 그럼 우리나라도 반등은 어느 정도 줘야죠. 반등은 어느 정도 줬을 때는 뭐 떨어질 거를 대비를 해서 현금화되면 괜찮겠는데 지금 뭐 올라간 것도 없이 지금 낙폭과대 종목은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은 여기가 바로 에너지 관련주 쪽인데 아침서부터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지금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 또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점 확대되기보다는
뭔가 이게 뭐 실마리가 뭐 풀리는지 아니면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 축소가 되는지 그걸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도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여적저적 보면 뭐 안 좋은 얘기도 있고 뭐 좋은 얘기도 있고 그러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 게 없다. 뭐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만 비교를 하더라도 걔네들만큼 올라갔으면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2720 라인까지는 갔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비슷비슷하죠. 그 정도까지는 5일선 돌파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서야 5일선을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건 너무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회복을 하고 이미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코스닥을 따라가는 모양으로 코스피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내일 휴장을 보내고 나서 수요일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2700은 당연히 안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1차 목표치인 2800까지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2800에서 2900 라인에서는 이제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목표치는 2850에서 2900입니다. 그쯤 올라오면 현금화를 좀 다시 늘려서 정확하게 박스권에 대한 대응을 하자. 왜냐면 또 다시 올라오면 또 내려오고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팔고 이 반복적인 과정을 지금은 필요합니다. 이유는 뭐 나중에 다시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매매의 시장으로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위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를 다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보성 파워텍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이슈가 있었던 이제 에너지 관련주 쪽에서 이제 이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원자력 테마죠. 원자력 테마주인데 지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니고 최근에 계속 그 원자력 테마에 대한 이슈는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정부에서 원전 테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오늘 몰아가지고 한신기계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모조리 다 그냥 떼거지로 움직여버렸는데 이것도 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 테마가 이슈가 없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움직였던 이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 대통령 그러니까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원전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한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였어요. 자, 그리고 원전 안정성 확보에다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을 하면서 신한울 1, 2호기랑 신고리 5, 6호기도 이른 시간 안에 정상 가동을 주문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탈원전 얘기는 몇 년 전 얘기고, 뭐 작년도서부터인가 이제 미국 가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뭐 이제 원전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얘기가 이제 슬슬 나와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탈원전보다는 저도 그래서 그 뉴스 이후에서 역시 원전 테마주들은 봐야 된다 라고 계속 작년도에서도 계속 외쳤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입장이 조금 이제 바뀌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서 기사들도 써졌습니다. 그 기사가 이미 작년에. 근데 이제 그 이후 이슈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움직이다가 좀 전에 제가 했었던 이번에 청와대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오늘 모조리 다 갑자기 급등을 한다? 저는 그냥 갈 때가 돼갖고 그냥 움직인 거지 이게 딱히 그 이슈가 있어갖고 움직였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갈 때가 됐는데 지금 이것저것 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 움직였죠.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뭐 석유라든지 LPG라든지 이런 쪽들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쪽 신재생 쪽에서 있는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였으니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조정을 받으면 저는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움직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많은 이제 유럽 국가들,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죠. 뭐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차질 우려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뭐 이제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해서 더욱더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뭐 미국에서 받아오든가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멀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전에 대한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같이 믹스가 되는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원전 테마주들이 모조리 다 강하게 움직였는데 한신기계도 마찬가지고요. 한신기계도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뭐 일진파워, 두산중공업 근데 이렇게 떠 있을 때는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일전에 먼저 움직였었던 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뭐 빅텍부터 해갖고 다 올라가다 다 밀렸거든요. 항상 떠 있을 때 공략하지 말고 조정을 받으면 원전 테마주들은 또 이슈가 또 나오면서 흔들리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원전 테마주들은 계속 이슈가 남아 있어서 조정받으면 뭐 괜찮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쪽인데 조정을 받으면 괜찮고 지금처럼 떠 있는 상태에서는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성파워텍은 여기 고점을 일단은 거래량으로 넘어왔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대성에너지. 자, 대성에너지. 자, 일단 러시아 에너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서 오늘 움직였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백악관이죠. 어제 27일 그 러시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 핵무기 운용 부대에 대해서 경계 태세를 강화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에너지에 대한 제재도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왜냐면은 뭐 러시아 에너지 분야를 제재를 강하게 이제 제재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산 이제 석유랑 그다음에 천연가스에 대해서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하고 국제유가가 급등을 할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침에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역시나 많이 고점에 떠 있으니까 종목들이 신고점을 가지 못합니다.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그래요. 대부분 뭐 SK가스, 극동유화, 대성산업, 뭐 GSE 이런 식으로 신고점을 가지 못하고 지금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이런 정도의 이슈면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를 제재를 하면서 국제유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면 이쪽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야 되는데 오늘 힘을 내지 못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지금 이 뉴스를 가지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이 난 분들만 접근이 아니고 수익이 난 분들만 보유가 되시고 일부는 팔면서 나머지만 가져가시는 전략은 됐는데 요거를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순환할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못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에서는 쫓아붙지 마시라고 그래서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쫓아붙으면 안 돼요,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주성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5,820원대 추천해가지고 계속 오징어 대리만 남겨놓고 이제는 이쪽 애들도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때는 지수가 빠지면 얘도 빠져야 된다. 급락하면 같이 빠져야 된다. 여기서 왜 버티느냐 발휘 안 된다. 최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수익 났으면 일부 많이 비중을 많이 줄이고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인가요? 어저께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박살이 안 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주성엔진은 얘기를 꺼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박살이 날 거면 이런 애들이 빨리 하한가 가야 돼요. 근데 급락이 없죠. 오히려 거꾸로 기업 외국인들이 안 팔고 오히려 더 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수가 박살이 안 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현상이니까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 코리아 서키트 등등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성 엔진을 봤을 때에서는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고점을 갖고 356.2% 수익이 났네요. 자, 그러면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 80.5고요. 매수 포인트도 80.5입니다. 지금 천냥봉 떴어요. 시장에 매수해야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관망이냐 매수 전략이냐 했을 때 지금은 시장 매수해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들어오시거나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이바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